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국과 중국, 또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나마 선방을 한 것이 23,000달러 중반까지 반등을 했다가 현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의 고결하신 외교 전략의 속내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분위기 좋았던 시장의 흐름에 이렇게 펠로시 의장이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대만 총통이랑 줌 미팅을 하면 될 것을 왜 자국민들한테 피해주면서 이러는 거냐, 이런 취지의 비판성 멘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펠로시 대만 방문과 더불어서 연중 관료들이 추가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건 역시 시장에는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마스터카드 임원들이 암호화폐 산업의 비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잇따라 강조하고 있는 상황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최근 마스터카드가 본격 암호화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스터카드 CFO가 암호화폐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이고 결제 수단으로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적합하다, 이런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숨은 설계자로 불리기도 하는 마스터카드가 슬슬 본색을 제대로 내보이는 모습으로도 해석 가능한 부분입니다. 요즘 리플 소송이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는데, 리플 소송 과정에서 SEC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은 단연 리플의 글로벌 확장성입니다. 미국 기반의 미국 기업인데 미국에서는 사업 확장에 발목이 잡혀 있고, 정작 미국을 제외한 세계 곳곳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엄청난 호평 속에 생태계 확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런 리플의 퍼포먼스는 정말이지 SEC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기반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머큐리오가 XRP에 대한 결제 지원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걸 보면 리플 소송은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핵심적인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저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스러움이 안정될 여유도 없이 곧장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것에 비교하면 그나마 비트코인은 조금 선방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23,000달러 중반까지 반등했다가 곧장 저항을 맞고 현재 디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2%대 초반에서의 횡보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등세를 빼앗아간 1차적인 요인으로는 단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슈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성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인데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여기에 왔다, 이런 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당장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CCTV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미국과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만 인근 해역과 공해에서 해상 공중훈련에 장거리 화력 실탄 사격까지 실시한다, 이렇게 밝힌 걸 보면 진짜 짜증이 좀 많이 났구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차이잉원 총통과 면담을 하고 같이 점심밥도 먹고 오후에 출국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국민들, 미국인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 대만까지 가서 더 힘들게 만들어야 하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리플 사건 다루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나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멘트도 꽤나 재미있는데,
먼저 존 디튼 변호사는 펠로시 의장을 향해서 이 경기 침체가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1억 달러 세금을 써가며 대만에 가는 것보다는 아마도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이런 부분에 더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중국이 미국 채권을 덤핑해버리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멘트를 시원하게 날려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제레미 호건 변호사도 댓글을 달았는데, 펠로시는 대만 총통과 줌 미팅을 할 수는 없었던 걸까? 내 8살짜리 딸도 친구들과 매일 줌 미팅 하는데 이렇게 살짝 비꼬아서 이번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인류의 정치사에 있어서 늘상 부딪히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 실리와 명분의 싸움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온 국민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죽기 직전이다,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대만까지 직접 날아가서 글로벌 긴장감 고조시키고 자국민들 투자 계좌에 충격을 주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걸까? 물론 높으신 분들의 고결하신 생각까지, 그 전략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지금 타이밍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하찮은 개미 투자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블룸버그가 옵션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2만 달러 바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코인글래스 데이터를 분석해서 옵션 트레이더들은 2만 5천 달러를 비트코인의 천장 가격으로 보고 있고 2만 달러를 바닥 가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분석은 해당 가격대에서 콜옵션과 풋옵션 미결제 약정이 쏠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한다의 애널리스트 크레이거 얼람은 7월의 비트코인의 반등은 주식시장의 약세장 랠리와 닮아있다. 물론 랠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은행은 암호화폐 시장의 매도 압력이 해소되고 매수세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거래소의 암호화폐 유출이 증가했고 스테이블 코인 순유입도 늘었다. 이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팔지 않고 보유할 계획이거나 매수를 위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출량은 5억 달러 규모였고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19% 상승했는데, 최근 3주 동안 시총 상위 스테이블코인 4종의 거래소 순유입은 14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자들은 지금 이 거시경제 혼란에 적응했고 다시 위험선호 성향을 띠기 시작했다. 이건 회복 시그널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통상 암호화폐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된다는 것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다른 암호화폐를 매수한다라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지금 이런 상황,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마스터카드 고위급 임원들이 순서를 정해놓은 것처럼 돌아가면서 이 암호화폐의 비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해롤드 보스의 부사장이 암호화폐에 대한 대규모 채택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나름 전폭적인 멘트를 날려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사침 메흐라 CFO가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 클래스라고 규정하면서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띄우기에 나선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는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결제 수단으로 더 알맞은 것은 스테이블 코인과 CBDC다. 스타벅스 커피가 오늘은 3달러, 내일은 9달러라면 소비자 관점에서는 큰 문제다. 우리는 사람들이 직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한다. 암호화폐가 등장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마스터카드가 성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멘트는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 코인 이용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두 기업은 고객이 새로운 가상자산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발행사에서 결제 금액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을 곧바로 판매자의 은행 계좌에 전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지금 신용카드 업계의 큰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놓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면 추후에 CBDC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이게 CBDC로까지의 확장성을 갖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5년, 10년 뒤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판때기를 짜놓고 하나씩 현실화시키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마스터카드의 이런 모습이 좀 더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마스터카드는 종종 암호화폐 업계의 숨은 설계자로 불릴 정도로 나름 이 시장에 이미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터카드가 이 산업에서 가진 위치나 역할 또는 위상은 이 한 장의 이미지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상징적인 세력으로도 불리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다름 아닌 마스터카드이고, 마스터카드의 지분 구조를 보면 미국 4대 상업은행 웰스파고, 유니온뱅크, HSBC, 시티뱅크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투자한 또 다른 대주주는 다름 아닌 세계 2위 증권거래소 나스닥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세력의 세력으로 불리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주변을 보면 이렇게 세계적인 증권거래소, 투자은행, 신용카드 기업 등 레거시 금융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한가운데 아주 큰 지분을 가지고 마스터카드가 이미 자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생태계 확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기반의 글로벌 페이먼트 기업 머큐리오가 XRP를 통한 결제 송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머큐리오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은 XRP로 구동되는 국경 간 결제 산업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프로토콜은 주요 은행에서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거래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의미가 있는데, 리플은 비트코인이 출시되기 5년 전인 2004년에 리플페이로 처음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크립토 커런시로서 리플이 가진 원조적인 성격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머큐리오는 기본적으로 크립토 친화적인 기업인데 이미 라이트코인, 도치코인, USDC 등에 대해서도 결제 지원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참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은 미국 기업 리플이 이렇게 해외에서는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채택, 생태계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자국에서는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면서 불필요한 시간, 에너지, 비용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워낙 글로벌 퍼포먼스가 뛰어나다 보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미국 떠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밝힌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리플이 이기냐 지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소송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든 이기든 증권이든 상품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 지위를 확보를 하면 그 자체로 이 불확실성 해소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소송 자체보다 리플의 확장성 이슈가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8월 한 달 동안에는 증거, 증인 채택에 대한 갈래치기가 마무리가 되고 9월 13일부터 약식 재판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과연 SEC는 이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뻘짓을 보여줄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도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런던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 전해졌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의외로 주인공은 우리나라의 조폐공사입니다. 조폐공사가 1g의 카드형 골드바를 10개로 나눈 0.1g 미니골드 상품권을 시범 출시하기로 했는데, 이 형식과 내용이 되게 재밌습니다. 조폐공사 쇼핑몰에서 미니골드 0.1g 상품권을 구입하면 핀 번호가 발급되는데, 발급 사이트에서 이걸 입력하면 NFT 골드 교환권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할 경우에 NFT 골드 교환권 10장을 모으면 실물 제품인 카드형 골드 1g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비트코인의 분할성을 기존의 골드에 적용시켰고 이걸 NFT 형태로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NFT 형태로 기존의 여러 자산들, 이를테면 주식, 채권 등도 이렇게 NFT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가능성의 단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이 적지 않은 경우에 이 뻘짓을 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거나 이 되도 않는 성과급 잔치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때가 엄청 많은데,
이번 조폐공사의 사례는 뭔가 혁신의 방향성을 잘 찾아서 적용시킨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글로벌 정세 자체가 긴장감 고조 단계를 확인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자본시장의 흐름 자체는 어지럽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